도민 여러분께 정중히 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주말 바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도민 여러분께서 자리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타운홀 미팅은 민선국이 도정이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도민 여러분과 가까이에서 소통하는 뜻깊은 자리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새 도정의 핵심 가치와 앞으로의 전략을 공유하고 또 우리 삶과 직결된 민생 현안에 대해서 또 상세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행사는 국민 의례를 시작으로 지사님의 인사 말씀, 그동안의 도민 의견을 담은 영상 시청과 더불어 주제 발제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의 하이라이트 순서죠. 도민 여러분과의 대화 순서로 풍성한 시간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멋지게 제주 도정을 이끌어가 주실 분이시죠.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님을 무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더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오늘 도민 여러분과 함께 많은 이야기들이 오갈 타운홀 미팅, 네,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민선국이 출범 타운홀 미팅을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일어서심에 불편함이 없으신 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위치해 있는 국기를 향해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4300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과 더 가깝고 또 친근하게 소통하기 위해 인사 말씀은 앉은 자리에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사회자가 시키는 대로 할 수가 없어서 우리 도민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는데 정중하게 일어나서 인사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선국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입니다. 반갑습니다. 타운홀 미팅을 함께 해주시는 오늘 함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과 또 유튜브로 함께하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타운홀 미팅은
민선국이 제주도정이 도민 여러분과 함께 하는 첫 소통의 자리입니다. 도민과 함께 묻고 함께 정하고 함께 실천하는 도정이 되겠다는 약속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제가 도지사 취임 전부터 도민경청 투어와 인수위원회 소통창구를 통해서 제주의 현안과 도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것들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도민께서 도정에 바라는 것은 거창한 구호나 일회성 사업이 아니고 내 생활 속 불편을 줄여주고 민생의 부담을 덜어주고 짊어지며 제주의 미래를 책임있게 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민선국이 핵심 가치와 7대 전략 과제는 도민 여러분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을 바탕으로 마련했습니다. 민생, 기본사회, AX 대전환, 기후에너지, AI 행정혁신, 인재육성, 공공갈등 관리까지 모두 도민의 삶을 더 안정되게 하고 제주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앞당기는 것에 대해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정책들은 독립된 점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하나의 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제주도정은 한쪽 면만 보지 않고 도민 삶 전체를 살피는 입체적인 정책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잠시 후 도정의 주요 방향을 설명드리고 나면 도민 여러분과 자유로운 대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생활 속의 불편, 지역의 현안, 미래를 위한 제안까지 가감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든 좋습니다. 여러분께서 의견을 주시면 담당 부서가 재미있게 사안을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검토가 필요하다면 부서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그 결과를 도민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민께서 행정의 답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아마 많은 고민이 계실 겁니다. 민생경제의 어려움, 기후위기, 산업전환과 지역 갈등까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들이 결코 가볍지는 않습니다. 마침 오늘 인구의 날이기도 한데 인구 감소 위기는 먼 미래 과제가 아니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대응해야 할 현실입니다. 제주 역시 청년 인구 유출이나 양육 문제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제주가 어떤 방향을 갖고 해결하면 좋을지 고민하는 시간도 함께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제주인의 위기 극복 DNA는 이미 여러 차례 검증되어 왔습니다. 오늘도 그 힘으로 제주다운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길 기대합니다. 지난 취임식에 많은 분들을 함께 초대하고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취임식 자리를 간략하게 하다 보니 거기에 초대받지 못한 분들도 계셨고 사실상 관내 기관단체장을 제외하고는 거의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초대받지 못했던 많은 분들이 아쉬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 일이 주어진 것은 제주도를 도민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게끔 하라는 명령으로 받고 그 명령을 착실히 수행해 가겠습니다. 조금의 서운한 점이 있는 분들은 이성권이 더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생각해 여겨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타운홀 미팅을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사님의 소중한 말씀으로 타운홀 미팅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민선국이 제주 도정이 앞으로 그려나가실 청사진에 대해서 알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 정말 도민 먼저 도정을 만들겠다는 든든한 말씀 덕분에 더
따뜻한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인사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영상 시청 순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민선국이 도정은 출범하기 전부터 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기 위해 도민 경청 투어와 온라인 소통 창구인 모두의 제주를 활발하게 운영해 왔습니다. 지금 보실 영상은 그동안 도민 여러분께서 도정에 보내주셨던 진솔한 고민과 제안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위성곤 도지사님과 민선국이가 어떤 발걸음으로 걸어왔는지 그 약속의 과정을 담았는데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진행되는 가운데 위성민주당 도지사 후보가 당선이 제주 도지사 선거 사상 최고 지지율. 이 기록적인 승리는 도민 여러분이 만들어낸 역사입니다. 그 위대한 여정의 시작은 20년 전 도민의 간절한 바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시작은 모두가 어렵다고 했던 2006년 서귀포였습니다. 변화를 원했던 도민의 선택이 세대 교체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가난은 그의 꿈을 막아섰지만 세상을 향한 소망마저 꺾지는 못했습니다. 가장 소외된 이웃의 곁에 섰던 초선 의원, 도민의 목소리를 행정의 중심에 세웠던 재선의 시간, 도민과 함께 제주의 내일을 그렸던 삼선의 시간, 일 잘하는 일꾼을 넘어 제주의 든든한 리더로 우뚝 섰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안위를 살피는 길 대신 도민을 위한 더 험한 길을 택합니다. 오직 도민만을 위해 법과 제도를 바꾸며 도민의 목소리로 꽉 채워온 국회의 시간들, 12.3 내란 사태의 어둠 앞에서도 그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길바닥에서 복귀를 끊어가며 지키고자 했던 것은 오직 도민의 평화와 대한민국의 정의였습니다. 20년의 세월 동안 도민들께서 끊임없는 믿음을 보내주신 단 하나의 이유, 자신의 이력서줄을 채우는 정신이 아닌 오직 도민의 삶을 채우는 진짜 일꾼이었기 때문입니다. 도의원에서 국회로, 그리고 이제 제주의 미래로, 단 한순간도 도민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성실함으로 도민과 함께 오늘을 뛰겠습니다. 한라산 넘어 어둠이 걷히기 전 제주의 하루는 이미 시작됩니다. 바다에서, 밭에서, 도시에서 저마다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그 하루 속으로 들어가 도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평생 해온 감귤농사, 요즘 같아서는 힘들어 죽어 싶구다. 새벽부터 종일 죽게 일래도 남는 게 어수다. 이래서 우리 애들한테 물려줄 수 있시구가. 매일 이 바닥에서 살았으다게. 건디에 요즘은 바다가 예전 같지 않주마시. 우리 바닥 누가 지켜줄 것까? 관광객이 줄면 이 골목부터 무너집니다. 남의 손님만 바라보는 장사는 늘 불안해요. 도민이 찾고 도민이 지키는 상권 만들 수 있을까요? 장바구니 들 때마다 한숨부터 나옵니다. 섬이라서 어쩔 수 없다는 말 언제까지 들어야 합니까?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제주, 살림하는 사람은 어떻게 버티라고요? 이슬래 시작한 가게입니다. 한번 실패하면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기회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넘어져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제주 만들 수 있습니까? 제주에는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친구들이 다 육지로 떠났어요. 저는 제주에 남고 싶은데 남아도 될까요? 도민이 던진 질문들이 하루를 가득 채웠습니다.
도민이 묻고 위성군이 답하겠습니다. 도민이 주인이 되는 시대, 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나는 제주. 네, 방금 영상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는요, 단순히 도정의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바로 도민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함께 확인하는 자리인데요. 자, 그럼 이제 그 목소리가 앞으로 어떤 정책과 방향으로 이어질지 발제를 통해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민선국이 핵심 가치와 7대 전략 과제입니다. 이 민선국이 제주 도정이 어떤 가치와 방향 위에서 출발하는지 설명드리는 시간인데요. 발표는 양순철 정책기획관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양순철입니다. 예, 지난 7월 1일 민선국이 제주도정에 출범하였습니다. 그 민선국이 제주도정이 앞으로 이제 4년 동안 이제 무엇을 지향하는지 그리고 이제 무엇을 하려는지 도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먼저 민선국이가 지향하는 이제 핵심 가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민선국이 슬로건이 여기 큰 글씨로 나와 있습니다. 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나는 제주입니다. 도민과 함께 한다는 것은 이제 도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도민의 뜻에 따라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도민 모두가 수긍하고 동의할 수 있는 공정한 절차를 거쳐 통합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입니다. 미래를 만나는 제주는 이제 기후에너지와 AX 대전환으로 미래를 선점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다음은 민선국이 핵심 가치입니다. 민선국이는 도민, 민생, 안전과 같이 도정이 존재하는 이유를 책임 있게 이행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선국이가 앞으로 하려는 7대 전략 과제입니다. 7대 전략 과제를 만들며 있어 도민과 함께 소통하고 도민의 뜻에 따르려 하였습니다. 인수위원회 단계에서부터 도지사가 직접 도민경청 투어를 진행을 하였고 제주의 현장을 누렸습니다. 도민소통 채널 모두의 제주를 통해 현장의 불편사항을 발굴하고 정책 아이디어를 수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546건의 제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소중한 도민들의 의견은 민선국이 도정 운영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7대 전략과제 첫 번째 민생입니다. 지역에서 벌고 지역에서 쓰는 도민이 누리는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금융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중점 지원하고 지역 화폐와 소규모 공사 추진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돌게 하겠습니다. 주거비 등 생계비를 줄이고 일상의 작은 불편을 전화 한 통으로 즉각 해결해주는 민생 기동대를 통해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민생은 민선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활력국장님께서 뒤에서 별도로 상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본사회입니다.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기본사회 선도도시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기본사회란 도민 모두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사회를 의미합니다. 이는 기존의 복지정책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기본사회의 특징을 보시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혜택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도민에게 마땅한 권리로서 보장을 하고 최저생계비 같은 최소한의 생활 수준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수준까지 보장을 하게 됩니다. 개별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소득 서비스, 일자리 등을 묶어 통합적으로 제공하며 도민들이 위기에 처할 때 사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맞춤형 정책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제주는 7대 영역에서 다음처럼 7대 기본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실행합니다. 7가지 무지갯빛 희망이 담긴 기본사회를 민선국이 도정이 실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AX 대전환입니다. 새로운 기회가 먼저 시작되는 AI 미래기회 자치도를 만들겠습니다.
제주는 특별자치도의 장점이 있고 하나의 광역 행정체제 안에서 이제 새로운 시도를 이제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네거티브 규제와 이제 규제 프리전 도입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실험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40메가와트 규모 그린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여 이제 산업을 뒷받침하고 4대 과학기술원 연합 캠퍼스와 제주과학기술원 추진을 통해 혁신 인재가 모이고 함께 성장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창업 허브를 건축하고 기업 성장을 지원하여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네 번째는 기후 에너지입니다. 2035 탄소 중립 선도 기후 경제 수도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제주의 바람과 햇빛, 깨끗한 자연은 제주가 가진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 자산을 지키는 것은 물론 미래 산업과 도민 소득으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풍력 발전 확대와 전기화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도민들께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하겠습니다. 자발적 탄소 시장과 기후테크 산업을 선점하여 기후 위기를 새로운 산업과 성장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AI 행정 혁신입니다. AI가 먼저 일하는 AI 생활자치도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앞으로 이제 개인 비서를 두실 수 있습니다. 도민 관광객들은 24시간 민원 안내를 위한 대화형 민원 서비스 AI 도민 비서를, 그리고 공무원들은 정책 검토와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AI 행정비서를 통해 도민들께 신속하고 효과적인 책임 행정을 구현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고등교육입니다. 미래 인재가 성장하고 머무는 AI 미래 인재 자치도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제주의 우수한 인재가 모여 청정에너지, 우주, 바이오 등 첨단 기술을 연구할 수 있도록 지역, 산업체, 대학, 연구기관이 협력하고 혁신기술 중심의 창업기업에는 전주기에 걸친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도내 우수 인재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교육, 의료, 교통, 비자 체류 등의 정주 여건 5대 패키지를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갈등 조정입니다. 공공 갈등 예방 관리 및 해결을 위한 이행 관리 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갈등의 현황과 경과 그리고 이제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도민과 전문가가 공동으로 검증을 추진하고 이제 갈등 관리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이제 갈등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를 갖춘 갈등 관리 이행 관리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예, 이상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성고기 제주도정이 앞으로 어떤 비전과 핵심 가치 그리고 전략을 바탕으로 도민과 함께 나아갈 예정이신지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발제는 민선고기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입니다. 이 도민이 체감하는 민생경제 안정과 또 기업,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을 중심으로 설명드릴 예정인데요. 발표는 강애숙 경제활력국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강혜숙입니다. 네, 지금부터 민선국이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제주의 경제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출 등 일부 지표는 나아지고 있지만 관광객 감소, 소비 위축과 물가 상승으로 도민 여러분이 체감하는 민생경제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장바구니 물가, 기름값, 대출 이자까지 생활 곳곳에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국이 제주도정은 민생경제 회복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금융지원과 재정 투입 중심의 민생경제 활성화 정책을 통해 도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장기적으로는 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도지사 직속 민생경제 상황실을 중심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3,000억 민생 추경을 통해 필요한 곳에 예산이 신속히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민 생활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민생경제 상황실에서 물가, 소비, 고용 등 주요 지표를 집중 관리해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도민 체감도가 높은 10대 품목을 지정해 가격 변동 상황을 중점적으로 살피겠습니다.
원래 탐나는전 이용이 크게 늘면서 예산보다 빠르게 소진됐습니다. 저희들은 추경예산 확보를 도의와 적극 협의해 8월 중 적립을 재개하고 올해 발행액을 8천억 원까지 확대해 소비가 골목 상권과 소상공인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금융안전망입니다. 소상공인에게 가장 무거운 부담 중 하나가 대출 이자와 상환 부담입니다. 민선국이 도정은 올해 하반기 450억 원, 그리고 2030년까지 7천억 규모의 소상공인 민생 특별보증을 지원하겠습니다. 고금리 대출로 어려운 분들에게는 저금리 대안제출과 장기 훗날 상환을 지원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금융 사다리를 만들겠습니다.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신규 사업으로 긴급 소액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추진하고 금융 취약계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 상생포용적금도 도입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안전망입니다. 청년과 중장년이 제주에서 계속 일하고 머물도록 근로자 자산 형성 사업과 주거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경기 변동에 영향을 크게 받는 건설 근로자와 전세버스업 등 운수 종사자에게는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일자리는 단순히 월급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고 가족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입니다. 도민 한 분을 위한 고용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만들겠습니다. 제주는 섬입니다. 같은 물건을 사도 택배비는 더 비싸고 기업은 운송비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민선국이 제주도정은 공동물류 지원 사업과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운영을 통해서 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낮추고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은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해상과 육상 운임 차익을 보전하는 거리 등가제 도입을 위한 연구를 시작으로 제주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더 많은 물류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도민의 물류 기본권을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1억 원에서 3억 원 규모의 소규모 공사 조기 발주로 지역 건설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건설업체 금융 지원과 지역 업체 참여 확대를 통해서 건설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3만 원, 10만 원 주택 사업과 함께 농어촌과 원도심 빈집, 리모델링 활용으로 서민 주거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의 부담도 덜어드리겠습니다. 농업 분야는 비료와 면세유 가격 부담을 완화하고 어업인에게도 면세유 구입비 차익을 지원하겠습니다. 연근의 어선 유류비 지원 기준과 한도를 2배로 확대하고 농민수당과 어업인수당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농업인이 소득 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산업은 제주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농어업인이 안심하고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경영 부담을 줄여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생경제 회복 동시에 제주 경제의 성장 기반도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제주의 청년과 기업이 제주를 떠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미래 전략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일정 규모의 미래 성장 펀드를 조성하여 제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에서 성장, 도약으로 이어지는 기업 육성 성장 지원 체계를 마련해 기업이 제주에서 계속 커나갈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은 제주 경제를 지탱하는 뿌리입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유기증유를 미리 파악하고 금융과 경영 지원을 함께 제공해 폐업을 예방하겠습니다. 공공배달의 활성화로 수수료 부담은 낮추고 소상공인 인력지원센터를 설립해 아프거나 다쳤을 때도 가게 문을 닫지 않도록 대체 인력을 지원하겠습니다. 골목상권은 인프라 개선과 로컬 콘텐츠를 연계해 더 오래 머물고 더 많이 소비하는 상권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개별 점포에 대한 지원을 넘어 상권을 연결하고 거리 축제와 팝업 스토어 같은 체류형 콘텐츠를 확대해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제주만의 가치를 가진 지역 대표 기업도 키우겠습니다. 2030년까지 대전의 성심당 같은 지역 기반 대표 기업 30개를 육성하고 50억 원 규모의 전용 펀드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오는 12월 제주 원도심에서 개최되는 전국 단위 로컬 창업 페스타를 통해서 로컬 창업 생태계를 확장하고 제주의 맛,
문화, 이야기와 관광 자원을 기업과 연계해 제주의 가치를 담은 경제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관광도 바꾸겠습니다. 더 오래 머물고 소비가 지역에 남는 관광으로 전환하겠습니다. 항공 좌석 확보와 백길 접근성 강화로 도민의 이동권과 관광 수입을 함께 확보하겠습니다. 탐나는 점, 탐나와 연계한 인센티브로 관광 소비가 소상공인과 골목 상권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관광 수요와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관광객에게는 맞춤형 정보를, 소상공인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민생경제 회복과 제주경제의 도약은 행정의 노력만으로 어렵습니다. 골목상권을 살리는 도민 여러분의 소비, 그리고 새로운 자생력을 키우려는 소상공인의 노력,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기업의 도전이 필요합니다. 제주경제의 새로운 내일을 여는데 도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선고기 도정이 도민의 삶에 힘이 되는 이 민생 경제를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준비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두 분의 발제를 통해서 이 민선고기 제주 도정이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더욱더 알게 된 시간이었는데요. 자, 이제 타운홀 미팅의 가장 중요한 순서인 도민과의 대화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사전 신청을 통해 도민들께서 제안해 주신 키워드를 중심으로 지사님과의 대화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선고기 도정에 기대를 갖고 정말 많은 분들께서 사전 신청을 해 주셨는데요. 무려 165명께서 새 도정에 뜨거운 관심과 또 기대를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바로 몇 가지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네, AI, 물가, 소상공인, 경제, 농산물, 민생 등 다양한 우리 도민분들의 관심 키워드가 지금 녹아져 있습니다. 건의해주신 민생, 경제, AI, 대전환, 복지, 돌봄 등의 현장 목소리는요, 이미 민선고기 100대 과제에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오늘 타운홀 미팅이 도민과 도정의 한마음으로 이 제주의 미래를 여는 그런 자리가 될 텐데요.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질문 주신 5가지 주요 질문들을 먼저 화면으로 또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런 5가지의 질문들이 또 많이 올라왔는데요. 지금부터는 도민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주제에 대해서 제가 또 도지사님께 질문을 직접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경제, 민생, 소상공인 분야의 키워드 질문인데요. 물가와 소상공인 매출, 고용을 매일 직접 챙기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정책으로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도지사님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을 이제 직접 현장에서 목소리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사전에 준비된 것으로 해주셔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제일 먼저 앞서 살폈듯이 소상공인과 물가와 관광과 이런 분야에 매우 관심이 많은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물가가 지난달에 3.3%로 올랐습니다. 심각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소비 위축이 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생경제 상황실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생활경제, 1차 산업, 관광, 건설 4개의 실무반을 꾸려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주요 지표를 매일매일 확인해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그 상황을 보고 그 실무부서와 실무 담당자가 그것을 책임져 나가도록 하면서 민생 상황이 좀 더 나아지도록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민 체감도가 높은 제주형 10대 물가관리 중점 품목을 7월 중에 선정해서 밀착 관리에 갈 예정입니다. 민생경제 상황실은 단순한 회의 구조가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조치를 실행하는 책임 있는 조직이 될 것입니다. 제가 매일같이 챙겨서요, 우리 도민들께서 체감하고 있는 사람들을 함께 체감하면서 문제를 풀어가겠습니다.
네, 도민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민생 경제에 대해서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이 과제를 풀어가겠다라고 소중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또 우리 도민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셨던 분야는 바로 농수축 산업 분야의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지사님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제주 농산물 가격 하락, 경영 및 부채 증가 상황으로 제주 농산물 유통에 있어서 이 지역 농협의 역할 강화와 또 효율적 수급 관리를 통한 제주 농산물 가격 안정 방안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원래 이제 생산된 농산물 중 월동무나 브로콜리는 가격이 매우 하락해서 농가들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또 다른 농산물들도 마찬가지의 상황에 놓여가고 있습니다. 그 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농민들과 그리고 또 농협과 그리고 당국이 혼연일체가 돼서 함께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가들은 고품질 생산에 그동안 진력해왔고 좋은 품질의 농산물들을 생산해 왔습니다. 좀 미진한 부분이라고 보면 이제 유통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국이 보다 더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유통을 관리할 필요가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농협들과 함께 역할을 분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농협들은 APC라든가 출하 조절 시설이라든가 저온 저장 시설을 만들어 오긴 했지만 턱없이 부족했고 시대에 적응하지 못해 왔습니다. 좀 더 규모화시키고 그것을 체계화시키고 종합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을 당국에서 농협과 함께 농민들과 함께 문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농산물 이제 수급 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수급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것들을 그 농업인 단체들과 함께 협의를 통해서 어떤 역할을 부여할지를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번 이제 7월 말에 당근하고 배추에 대해서는 가격 안정제를 발행을 하겠고요. 그것을 통해서 가격을 농가들께서 손해 보신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가격을 보장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농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적정한 가격과 그리고 그것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만들 수 있는 체계를 만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거 과정 안에서 관련되어진 농산물 유통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새 이제 행안부가 워낙에 그런 공사 설립을 적극적으로 막고 있어서 일단 관련되어진 조직을 우선적으로 함께 논의해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을 적정한 가격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갖는가? 그것은 이제 농협은 APC라든가 아니면 생산이라든가 출하 부분에서의 조절과 유통의 역할을 담당하고 당국은 그것을 지원하고 그리고 그것이 고도화되도록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개별 농협별로 개별 지역 농협별로 지금 대응하고 있는 것을 저는 이제 연합 조직 형태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거 과정 안에서 전북 지역과 전남 지역의 농업 관련해서 생산물이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연합 전략을 하자라고 제안했고 그곳에서도 이제 이원택 지사와 그리고 민영배 시장께서 동의를 하셔서 앞으로 이제 남부권에 있는 채소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연합적으로 대응을 해서 실질적 농가들의 소득이 보장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농수축산물에 대해서 또 어떻게 더 나아갈 수 있을지 정책 방향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제주는 또 관광의 섬이기 때문에 관광 활성화에 대한 질문도 많았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로컬 크리에이터 지역 기반 대표 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이 마을 경쟁력의 강화와 또 지역 경제로 이어지는 순환 경제 실현 목표에 대해서 또 어떤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갖고 계신지 도민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서 만들어진 여러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들이 소규모 또 그 기업들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체계가 미비해서 사실은 이제 좋은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물건을 팔고 있지 못합니다. 대부분은 이제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1차 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그런 아이디어들인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고부가가치 내서 판매할 수 있는 로컬 기업에 대한 지원들이 더욱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제 창업부터 성장, 도약할 수 있을 때까지 하는 체계를 이번에 이제 조직 개편안에 담아서 조직 개편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좀 더 창업하는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컬 크리에이터 지역 기반 창업에도 더욱더 힘을 써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도민 여러분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또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현재 AI와 또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난 대통령 제주 타운홀 미팅에서 4대 과기연 제주 연합 캠퍼스 조성 계획에 대한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지사님의 공약 중에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에 대해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연합 캠퍼스의 구상과 청사진이 있다면 여쭤보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난 선거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제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주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들이 제주에 있어야 발전이 가능하다는 그런 판단을 냈고 그 판단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과 공유를 해왔습니다. 그것의 핵심이 결국 제주 국제과학기술원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정부에 제안을 했고 대통령께서 지난번 타운홀 미팅에서 답을 주셨습니다. 지금 제주대학교와 카이스트가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함께 연구 TF를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고요. 2030년까지 연합 캠퍼스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카이스트, 지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 이 4개 대학과 제주대학교가 결합한 형태의 캠퍼스가 될 텐데요. 이것의 핵심은 사실은 기존의 방식으로, 기존의 대학원의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로는 해외 인재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박사과정과 박사후 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실천적으로 기술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체계, 이제 그것을 통해서 여러 기업들이 창업되고 그 우수한 인재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연구소라든가 기업들을 오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그 과정을 하나하나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제주에 그동안 우리 동네에서 제일 똑똑한 친구들을 매일 칭찬하고 다 서울로 보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우리 똑똑한 자식들은 다 서울도 보냈고 또 집에서 말썽 피우고 이런 친구는 동네에 남아있고 그리고 사실은 그런 친구들이 제주도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똑똑한 애들도 제주에 남아서 제주 발전에 기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키운 애들이 매일 서울 발전만 해서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렇게 하려면 지역의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받아주신 것이고 적극적으로 이것을 만들어서 제주국제과학기술원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더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주인재 양성 강화의 집이 제주국제과학기술원 설립에 있다라고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의 질문입니다. 복지, 돌봄, 저출생 분야의 질문인데요. 청소년 활동 공간 부족과 수도권 대비 문화, 여가, 인프라 격차가 이제 지적되어 있는 가운데 문화, 놀이, 학습, 디지털 활동이 가능한 제주형 청소년 복합 공간인 이 청소년 카페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3개의 권역별 구체적 추진 계획과 단계별 일정이 있다면 여쭤보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마 도지사 공약에 청소년 공약이 있는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 공약은 도지사 공약에 다 배제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제 도의원 생활할 때부터 청소년 문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 간 아이들, 학교 밖에 나왔을 때 우리 아이들을 케어하는 시스템이 없는 게 안타깝고요. 그래서 이 청소년 카페를 이제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미 서울에서는 쉽게 말하면 동 단위, 두세 개 동 단위로 청소년 카페를 만드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왜 청소년 카페가 필요하냐면 청소년들만의 놀이 공간이 필요하고 거기서 함께 토론도 하고 함께 공부도 하고 함께 프로젝트도 만들고 이럴 공간이 필요한데 이런 공간이 우리 제주에서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고 이제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실제 프로그램 비용도 얼마 되지 않고 프로그램도 얼마 되지 않아서 일부 청소년만 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때 효선에 갔는데 메가커피에 이제 중학교 3학년 애들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그래서 니들 왜 여기 있니? 물었더니 같이 모여서 공부할 공간이 없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 친구들이 공부할 수 있는, 함께 토의하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들을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어른으로서. 그래서 몇 번 제안을 드렸는데 그 일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공약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200~300평 규모, 좀 큰 규모로 제주시 서부권, 제주시 동부권, 서귀포시권 이렇게 만들고 작은 단위로 지금 이제 그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시설들을 활용을 해서 청소년 카페로 바꿔서 실제 청소년들이 가서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투자해야 우리 아이들이 더 우리 사회를 위해서 더 잘 성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 청소년 카페 조성 사업을 통해 우리 제주의 꿈나무인 청소년들이 더욱더 멋지게 소탕하며 성장하는 그날들을 좀 기대하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주요 주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전에 분야별로 대표 질문 3개를 좀 선택한 바 있는데요. 말씀을 해주실 때는 성함과 지역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질문은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기본소득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릴 텐데요. 네, 손을 들고 계신 분이 네. 저 가운데 네. 앞줄에 있습니다. 네. 네, 질문을 전해주실 분은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셔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라대 관광 일본어가 강동근입니다. 내는 직접 장애자인데 청소년이 육지 가니까 이 교육이 문제니까 처벌도 문제고 사회가 문제고 경제가 문제니까 그걸 좀 해결하시면 좋아요. 네, 그 포괄적으로 우리 사회가 그 차별적이지 않고 평등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사회, 우리 제주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첫 번째로 또 질문하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멋진 도민 여러분께서 또 이렇게 질문을 전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를 위한 상급 종합병원과 관련된 대화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 질문을 부탁드릴 텐데요.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쪽에 위치해 계신데요.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도민 박주영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런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보건의료 관련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도 내에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되면 병원 이용이 좀 불편해질 수 있고 의료비 상승, 또 도내 병상 부족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혹시 이런 우려에 대해서 좀 어떤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병원 네. 이용이 조금 불편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아무래도 상급종합병원에 방문하게 될 때 의료비가 조금 올라가게 되는 그런 의료비 문제, 또 도내에 그런 병상이 좀 부족해질 수 있다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우선 상급 종합병원이 만들어지면 우리 이제 제주도의 이제 의료 체계가 일원화가 상급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2차 병원 그리고 3차 병원 이렇게 일원화되어지면서 의료 서비스가 훨씬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것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는 2차 진료기관인 이제 병원들만 다녔기 때문에 3차 진료기관의 제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예약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은 좀 홍보를 통해서 해결을 해나가고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진료비 문제에 있어서 조금 진찰료가 상급병원에 비해서 상급병원은 종합병원에 비해서 좀 더 자기 부담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도민들께서는 이제 1차 진료와 2차 진료를 충실히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주치 제도를 더욱더 활성화시켜서 3차 의료기관들이 더욱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상급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편리를 도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병상 부족 문제는 이제 충분히 기능 조정을 통해서 논의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상급종합병원이 되어지면 그 병원을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체계적으로 팀을 만들어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체계적으로 팀을 이루어 나가며 또 상급 종합병원을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선국이 제주 도정에 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AI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이 있으시다면 또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쪽에 앉아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시 516로에서 AI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사입니다. 그래서 앞에 소름 끼치는 훌륭한 정책들을 보고 AI 기업으로서 굉장히 기대도 하고 감동을 했는데요. 저 같은 AI 공급 기업들 혹은 다른 분야의 전문 기업들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지원을 해주실 수 있는지 그 후속 지원 대책도 좀 방향을 소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선 이제 AI 기업을 비롯해서 여러 이제 창업 기업들 그리고 이제 벤처 기업들에 대해서 이번 이제 조직 개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일원화된 체계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이제 미래산업국에 있었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활력국으로 이관을 통해서 기업 지원이 완화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I와 관련돼서는 이제 산업적인 것과 그리고 또 이용하는 것에 있을 텐데요. AI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실증에 참여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AI 기업들이 이제 실증을 필요로 하는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요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를 해 나가는 방법을 가져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산업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야 되는데 그린 데이터 센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300kW급의 데이터 센터를 지금 이제 국비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민간 투자를 통해서 AI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를 구체적인 모델을 만들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AI를 모두가 이용한 앞서 이제 우리
제 발표에서 그 도민 비서와 그 다음에 그 정책 비서 AI를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도민들께서 실질적으로 AI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체제를 만들고 비서 개발만이 아니라 그것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이제 도민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행정에 있어서는 AI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행정에 있어서 생산하는 문서와 문서들이 AI가 읽을 수 있는 문서로 만들어 나가고, 또 적극적으로 AI를 이용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더 많은 그 편리를 제공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AI 산업에 대해서 또 도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궁금증을 갖고 계셨을 텐데요.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또 펼쳐나가실지 방향에 대해서 또 자세히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답변해주신 도지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민선국의 출범 이후에 또 도민분들과 만나서 또 소통하는 뜻깊은 자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객석에 계신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조금 더 직접 들어보는 현장 자유대화 시간으로 이어갈 예정인데요. 앞에 함께한 이 방식과 마찬가지로 질문이나 또 제안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좀 번쩍 올려주시면 진행 요원이 마이크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손을 들어주시고 계신데요. 지금 맨 끝에 손을 흔들어 주시고 계신 셔츠 입은 남성분에게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뒤편에 들어오는 통로 쪽에 서 계신데요. 네, 맞습니다.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인 전문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전상환이라고 합니다. 아까 아나운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주도는 관광의 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저는 비장애인이 아닌 이 장애 관련된 관광약자 분들의 행사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많이 느끼고 있는 점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 국민의 등록장애인이 5%입니다. 네, 그리고 이 장애인분들은 어디를 이동하실 때 항상 이렇게 단독으로 움직이시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항상 활동지원사 내지는 보호자, 그러니까 한 명 내지 두 명은 항상 같이 움직이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감안하다고 보시면 5%가 아닌 10% 내지는 15%, 그리고 등록 장애인이 아니시고 그 어떤 시니어분들 연로하셔서 보행 장애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일시적인 뭐 사고나 이런 걸로 뭐 일시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까지 포함하고, 또 나이가 어린 뭐 유아차를 몰고 다니는 이런 보행 약자까지 생각한다라면 이런 무장애 베리어 프리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실무에서 움직이다 보니 굉장히 부족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어떤 시스템이나 보여주기 위한 이런 것들을 만들고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제가 실무에서 많이 느낀 점들은 기존에 만들어져 있거나 근데 조금 부족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 먼저 조금 이렇게 개선하고 다듬어 나간다라면 그것만으로도 또 굉장히 큰 성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장애인 화장실 부족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영관광지나 사설관광지들의 뭐 접근성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좀 개선돼도 굉장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주도에 입도하기 위한 뭐 항공이나 항만이나 이런 교통수단들과 또 입도하셔서도 이동을 하실 수 있는 교통수단들, 뭐 장애인 콜택시에서부터 뭐 렌트카에 뭐 보유하고 있는 특정 차량이나 아니면 단체들이 방문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특정 리프트 버스나 이런 것들부터 조금 개선을 하고 좀 조정을 하면은 굉장한 성과를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고려하고 계신 상황이 있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또 자세하게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또 오늘 AI로 또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요약하는 이 라이브 요약 브리핑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AI 요약 브리핑으로 한번 주요 질문들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은 답변을 먼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그래요? 답변 네. 먼저요? 네. 그 질문을 정리해 준다니까 기대하고 있었는데 답변을 먼저라고 해서 당황스럽습니다. 우리 이게 장애인들께서 그 이동하는 데 있어서 불편이 없는 제주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제주의 목표고요. 앞서 얘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실태 조사를 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이 작업들을 어떻게 하나하나 해나갈 건지를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한 장애인 특장차라든가 장애인 특장 리프트 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구체로 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되어진 그 장애인 단체 그리고 또 전세버스 업계 그리고 여행 업계와 함께 논의를 통해서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의견을 적극적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또 도민 여러분들과 또 소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좀 이런 적극적인 소통 너무 좋은데요. 자, 말씀하실 때는 성함과 지역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좀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눈앞에 빨간 모자를 쓰신 여성분께 마이크를 전달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해녀협회 청년위원장 이유정입니다. 오늘 이렇게 해녀 티셔츠를 입고 오늘 제주해녀 이야기를 타운홀 미팅에서 제대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준비를 좀 했는데 올해는 제주해녀 문화가 유네스코 등재 10주년이 된 해입니다. 혹시 지사님 알고 계십니까? 네,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네. 준비해왔습니다. 그동안 해녀 정책은 행정과 연구자들의 헌신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공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10년 다음 단계를 생각해야 합니다. 선배 해녀의 경험과 그 문화를 지켜나가는 후배 해녀들이 중심에 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여성, 청년, 로컬, 환경, 관광 등 우리 제주의 매우 중요한 의지와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제주에는 103개의 어촌계가 있지만 지역별 해녀 문화와 기술, 언어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아카이빙은 여전히 부족한 실적입니다. 지역성과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제주해녀, 출항해녀, 항일해녀 등 통합적으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예로 4.3 연구는 제주대학교에 융합과정을 두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위에 언급했듯 103개의 각기 다른 어촌계의 문화는 아직 살아 숨쉬는 상태입니다. 골든타임이란 말씀 드립니다.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우리 제주 해녀에게도 미래를 책임질 기록과 인재 양성 체계가 필요합니다. 해녀 박물관 역시 세계인의 눈높이에 맞는 디지털 콘텐츠로 발전해 방문객이 해녀를 보는 것을 넘어 대자연과 함께 경험하고 공감하고 위로받는 감동하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재방문이 당연히 이어지고 자연스럽게 바이럴로 연결될 것입니다. 10주년은 올해 해녀축제 기념행사에 해외 내빈과 함께 대통령님도 초대하는 우리 제주만의 자랑스러운 문화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10년을 준비하는 출발점이 되도록 제주해녀의 목소리를 정책의 중심에 세워주십시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제주해녀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이 기록의 시작을 도지사님께서 마중물이 되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해녀 유네스코 등재 10주년을 맞아서 이재명 대통령님을 모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재명 대통령 보고 기록물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보고 시키는 건 아니고 제가 대통령님께 말씀을 좀 전달하겠습니다. 10주년이 돼서 제주 방문해서 우리 해녀들을 좀 위로해주고 또 응원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이번에 이제 진행되고 있는 해녀의 전당 사업을
착실히 좀 진행을 하고 그것과 함께 더불어서 해녀 관련되어진 그 연구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우리 해녀분들이 2,300여 분이 계신데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도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만들어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과 그리고 소득의 안정성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정책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답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매우 만족하는 미소 이렇게 지어주시고 계시고요.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도민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를 너무나 기다리고 계셨다. 이렇게 손의 흔듦만 봐도 네, 느껴집니다. 이번에는 공정성을 위해 좀 뒤쪽에 지금 양손으로 푸짝푸짝푸짝 하시는 남성분 계신데요. 네, 맞습니다. 일어나 주시면 마이크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금 무거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저는 성산읍 제2공항 찬선 측 주민대표 강효민이라고 합니다. 그 제2공항 얘기를 나올 때마다 항상 찬성, 반대, 모든 여론들이 그런 쪽으로 좀 포커스가 막혀져 있는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 찬성, 반대 그 의견 뒤에 숨겨져 있는 그 제주 제2공항 11년 동안 지금 저희가 지연이 되면서 그 토지거래 제한 구역이라든지 각종 이런 제한으로 피해를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아니면 좀 11년 동안 지연되다 보니까 또 그 안에서 또 많은 일이 생겨가지고 다툼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피해를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자 그분들이 좀 이런 얘기도 한번 그 도지사님 새로 취임됐으니까 한번 좀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좀 실태 조사라든지 실태 파악이라든지 지금 이런 게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읍사무소의 공항 확충 지원단이라든지 이런 그 도에서 직원들이 나와 계시는데 좀 이런 11년 동안 지연이 되다 보니까 많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피해자라든지 피해 실태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조사해서 좀 도움 줄 수 있으면 좀 도움을 좀 주십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김효민 대표님 그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지난번 이제 단체 방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2공항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그 도에 지시한 것은 이제 긴급 생계비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LTV가 40%밖에 적용이 안 되는 제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특별 보증을 통해서 70% 이상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처를 해달라는 요청을 지금 그 당국에 지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처럼 그 저희가 민원 창구를 만들어서 실태 조사도 하고 그분들의 이제 의견도 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들이 필요한지를 모아서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즉 말해서 그 공항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토지거래 허가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거나 아니면 그 지역 주변의 상권이 침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제주도가 외면해 왔지만 저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분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원 창구를 만들어 실태 조사 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전에 앞서 저희가 아까 화면으로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오늘도 답변들이 AI로 또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요약하고 있는 라이브 요약 브리핑 현장 여러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너무나 적극적으로 도민과의 소통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나 적극적으로 마이크가 필요 없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네, 이쪽도 보시고. 아니 네. 저 잠깐만요. 네. 그 많은 분들이 하셨는데 그냥 막 일어나서 그냥 막 하면 그 지적을 네, 제가 이렇게 자리를 주시면 하시고요. 예, 그렇게 하시면 이 토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충분히 급하신 거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그 질서를 좀 지켜주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한번 이렇게 순서가 나름 이제 왼쪽, 중간, 오른쪽 저희가 또 지정받은 공정성을 위해서 양해의 말씀을 조금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의 대각선에 위치해 있는 곳의 좀 뒤쪽 편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한번 들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기 화면을 들고 계신 분이셨는데요. 네, 마이크 한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함과 더불어서 네, 어떤 질문을 하실 예정이신지 좀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제주 4.3 행빈인 희귀유족회 협의회장 한문용입니다. 지금까지 물론 경제가 최고의 과제입니다. 그러나 제주도는 4.3을 빼놓고서는 이야기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섭섭한 것은 오늘 4.3에 대한 얘기가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4.3도 이제는 세계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작년에 유네스코의 세계 기록물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한 발짝씩 더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특히 무엇보다도 미군정하에서 자행된 학살이므로 미국의 사과도 필요하다. 이것이 세계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불인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 사업이 매우 지지부진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앞으로의 대책 그리고 지금 현재 한 사람당 9천만 원의 매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족도 매보상이 될 수 없는지 이에 대한 진솔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행불인 유족회장님 감사드립니다. 뭐 4.3을 등한시하거나 이러지 않고요. 저는 이제 4.3 진상 규명을 위해서 싸우다 구속도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미국의 사과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서 우리 입장을 정해 나갈 생각이고요. 행불인 유족회 이제 유해 발굴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족들에 대한 배보상 문제는 저도 법안을 내놓은 입장이고 제가 법안을 국회의원 시절에 관련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소중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사실 이렇게 또 지사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많은 준비를 해주셨는데 우선 감사드리고요. 좀 간략하게 핵심 질문 한 가지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또 앞쪽에서 네, 마이크 전달을 간절히 원하셨던 앞쪽에 한번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제주시 오라이동 주민 김봉우라고 합니다. 오늘 사실 이 타운홀 미팅을 제주시에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한 말씀 드리기 위해서 이 먼 길을 왔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모두의 오프닝 멘트에서 보니까 갈등 이행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잘 이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환으로 제가 좀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제주도정에서 절실히 필요해서 계획된 프로젝트들이 일부 소수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무산되거나 반쪽짜리로 전락을 해서 결국은 예산이 낭비되고 지역 주민들은 엄청난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새삼스럽게 제가 제2공항을 놓고 뭐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두 가지 예를 들자라고 하면은 그 조천리 쪽으로 화북 공급단지를 옮길 때 조천 리민들이 반대한다라고 해서 이제 덕천리로도 옮기려고 하니까 덕천 리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결국은 이게 없던 걸로 하자 막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프로젝트를 시행함에 있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해가지고 갈등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해서 그 갈등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갈등 관리 전문가라든지 협상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뭐 특별히 채용을 해가지고 갈등 관리를 잘 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제 결과를 도출해가지고 프로젝트가 시행이 돼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다는 것이 너무나 개탄스럽고, 최근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오라이동에 살고 있는데 오라이동 중에서도 제일 지금 죄송하지만 저희가 시간 관계상 좀 요약해서 질문을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오라이동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아라동, 연동 주민들이 뭔가 계속 바라고 있는 것이 아연로 확대 공사입니다. 아연로 확대 공사가 전 구간이 4.2km로 알고 있는데 월정사부터 KCTV까지 1.3km까지는 그 나무들이 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나무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구간만 1.3km 그 구간만 현행 그 편도 1차선 왕복 2차선으로 이제 유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아연로라고 하는 거는 아라동하고 연동을 연결하는 그 직행 간선 도로입니다. 근데 다른 구간은 왕복 4차선으로 했다가 그 구간만 갑자기 현행대로 왕복 2차선으로 하면 교통체증을 어떻게 할 것이며 교통사고 발생도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건데 이렇게 졸속 행정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분들만의 목소리가 전부인 것처럼 하지만 저를 포함해가지고 오라 이동 주민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아라동이라든지 연동이라든지 그 주민들이 과연 그 남은 몇 그루 살리기 위해서 확장 공사를 반대하겠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전체 시민의 어떤 그 의견을 청취를 해가지고 거기 반영해가지고 도적에서 반영해 주자는 얘기를 저희가 도민분들과의 대화의 시간만큼 간략하게 조금 부탁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정말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면서 우리 도지사님께 좀 답변을 요청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도청의 조직 개편을 하면서 소통 담당관제를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갈등을 일반적으로 관리를 해나갈 생각이고요. 그리고 아연과 관련되어서는 선생님 의견을 잘 들었고 이것들의 부서에서 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통 담당관을 그렇게 마련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공정성을 위해서 일단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문을 하실 기회를 드렸을 때 일어나서 성함과 지역 그리고 한 줄로 좀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정성을 위해 이번엔 뒤쪽 편 하얀색 종이를 들고 계신 여성분께 마이크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분들께 기회를 못 드리는 점은 정말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주여성인권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송영심이라고 합니다. 저한테 이 마이크가 온 거는 이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 그 도지사님들이 말씀해 주신 거 보면 먹고 사는 문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또한 살아 있어야 그리고 살아남아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젠더 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곳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안전이라든지 직장 내 안전, 그리고 사회 안전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사람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정책 과제 보면 젠더 폭력과 관련된 과제가 많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로
그러신지 매우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현장에서 정책 과제를 말씀드리기로 했는데 실제 왜 이렇게 100대 과제 중에 달랑 한 줄로 정리되어 있는지 매우 궁금하고, 현장에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활동가들, 젠더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힘듭니다. 더 중요한 건 피해자가 더 힘들겠죠. 그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젠더 폭력 관련해서 100대 과제에 빠져 있는 이유는 이제 공약 사항을 중심으로 공약을 정리했기 때문에 공약 사항이라는 것이 제주도정 행정 전반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출마하면서 했던 이야기 중에 그 공약으로 했던 것들을 가지고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과 관련되어서 정책에서 챙기지 않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업무 정책을 함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이 세심하게 배려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네, 젠더 폭력에 대한 세심하게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공정성을 위해서 조금 더 왼쪽 편에 있는 뒤편에 있는 분들께도 질문의 기회를 드릴 텐데요. 네, 지금 파란 색깔을 입으신 여성분, 일어서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함과 지역 간략하게 좀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유학 생활을 마친 뒤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제주의 해녀 이야기를 담은 다이닝 컨텐츠를 운영하고 있는 해녀의 부엌 대표 김하원입니다. 현재 제주에 2개의 지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고 작년에는 싱가포르 지점까지 확장하여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제주 관광시장은 침체가 지속되면서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국내 관광객들 사이에서는 물가가 비싸서 이 돈이면 일본 간다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도가 단순히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동안 너무 잘해오고 있던 도내의 우수한 기업마저도 폐업과 적자를 이기지 못하고 제주의 곁을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싱가포르 현지에서 직접 경험을 해보니 외국인이 바라보는 제주는 여전히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만한 굉장히 매력적인 섬입니다. 이제 국내 내수 시장의 침체와 한계를 극복하고 제주 관광을 근본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제주도가 외국인 관광 유치에 전방위적으로 훨씬 더 힘을 쓰고 집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도지사님께 질문드립니다. 기존의 내수 중심 관광에서 벗어나 외국인 관광객을 제주로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판을 바꾸기 위해 도 차원에서 가지고 계신 구체적인 전략과 핵심 대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내국인 관광객도 늘려야 되고요. 항공난 좌석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관광객 수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관광업계를 비롯한 제주도 전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문제를 타개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보고 있고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외국의 국제 회의라든가 국제 스포츠 행사라든가 이런 행사들을 아니면 K-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좀 더 올 수 있는 기반들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로는 제주를 그냥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연동의 상업지역에서 오피스텔에 지난 선거 기간 동안 한 4, 5개월 동안 살아봤는데요. 그곳을 오면 다음에 제주를 안 들리겠더라고요. 그 복잡한 도로에 불법 주차에 실제 걸어 다닐 수도 없는 그런 도시로서는 매력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역들을 특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제주 관광의 브랜드를 제대로 만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유치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정책을 새롭게 만드는 노력을 하겠고요. 필요하시면 와서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주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저희가 마지막 질문을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자님 네. 잠깐만요. 예. 네. 좀 더 시간을 갖는 걸로 하고 이쪽 부분이 제일 많이 손이 드는데 이쪽 부분에 기회가 제일 없어서 네. 저 어른이 제일 먼저 1번 손 들었으니까 일단 저 어르신부터. 근데 짧게 말씀해 주세요. 보니까 길게 말하실 것 같은데. 제가 벼르고 왔습니다. 네, 일어서서 자. 조금 질문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좀 불편했어요. 자, 이 타운홀 미팅이 왜 필요한지 제가 오늘 좋은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의 직접적인 답변보다는 한번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자, 저는 스포츠 산업이나 스포츠 투어리즘 이런 관련 정책을 연구하고 또 외국의 사례는 어떤가, 우리 제주는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 건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 그 송파구에 있는 지금 말썽이 많이 나고 있는 거기에 선생님 잠깐만요. 성함이랑 그래서 지금 그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얘기를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거기서 입주했다가 제주도에 이렇게 오게 됐는데 그때 당시 사업장을 옮기고 그러면 많은 지원을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기대를 갖고 이렇게 왔는데 그동안 경과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사업을 주로 하는 스포츠 투어리즘 전문회사 사단법인 한국스포츠 CMS 대표 서승호입니다. 제 그동안의 연구 결과라든지 제 어떤 그동안의 신념상을 봤을 때 우리 아름다운 제주는 관광과 또 감귤, 그다음에 스포츠 산업, 이 세 개의 큰 지주 산업으로 우리가 먹고 살고 있거든요.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 제주도정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제주도만 그런 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좀 그런 것 같은데 도정 업무나 이런 걸 추진할 때 항상 그 추진 어떤 기획이라든지 타당성 검토를 외부 용역을 많이 줍니다. 연구진에. 근데 우리 도에서도 이제 그걸 줘가지고 나라장한테 올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서울에 있는 네트워크가 아주 잘 돼 있고 인적파워가 많은 그런 업체들이 당연하게 낙찰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제조업체는 들어갈 기회조차가 없어요. 그런데 간단합니다. 작업시방서나 지시서에 제주에 있는 관련 기업하고 업무 제휴로 해서 들어오면 가점을 주겠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즉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LG 업체들은 연구기관 이런 데는 용역비만 보고 와서 연구 보고서 내고 파일 주고 PDF 파일 주고 USB 주고 가면 그만해요. 제주 기업은 여기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의 보이지 않는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안을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시간 관계상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아까 굉장히 여기서 중촉돼서 많은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똑똑한 아이들. 근데 이걸 우리 스스로가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행업, 요즘은 OTA, 즉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여행사가 기본입니다. 그것 때문에 정부에서 18년도에 이 관광 관련 법을 개정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조례에 별표 하나가 개정이 안 돼가지고 그대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합여행업이 전국 17개 광역시도 군 구청에 가면 5천만 원 자본금이 있다는 것만 입증하면 설립이 가능해요. 근데 제주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3억 5천. 우리 청년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3억 5천 부모한테 협조받기 그렇게 쉬운 금액 아닙니다. 그 다음 국내 여행업 3천만 원이에요. 근데 우리 얼마로 되냐? 1억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 국내 여행업 1,500만 원이면 됩니다. 근데 우리 5천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런 거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저희 정말 죄송하지만 선생님 나머지 의견은 선생님 잠깐만 보시고요. 나머지 의견은 페이퍼로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분들도 시간을 주세요.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현장 의견서가 또 비치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시는 입구에 마련되어 있으니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전해주시면 저희가 꼭 참고하고요. 또 오늘 현장에서 주신 도민들의 소중한 의견은 물론
모두 소관부서에 검토해서 도민분들께 안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한 분 정도 더 답변, 네. 도지사님의 답변을 네. 네. 그럼 이번에는 좀 도지사님께서 네. 저는 시간이 좀 돼요. 여러분은 시간이 좀 되나요? 그럼 좀 더 할까요? 네,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민태희 우리 회장님 먼저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특별시도 농안협회 민태희입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는 도내 청각장애인 분들이 지금 소통이 너무 안 되고 있는 시점에서 경로당 이용 한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도내에는 475개소의 마을 경로당이 운영 중이나 음성 언어나 이런 수어를 쓰시는 고령 노인의 의사소통 단절, 지금 고령화율이 55.3%나 되고 1.5배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 마을 경로당이 지금 운영 중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의사소통이 안 되는 분들을 위한 소통 경로당이 이제 설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지금 현재 계속 그런 농인의 고령자들이 이제 고립감으로 인한 우울증 호소가 더 심화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위한 체계적인 안 보이는 곳까지 다 해소될 수 있는 소통 경로당이 설치가 좀 시급하다고 이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 의견에 동의하시죠? 네, 우리 청각장애인을 위한 소통 경로당이 필요하신 것 같죠? 네, 예, 필요하답니다, 회장님. 네, 그렇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을 무작정 할 수 없으니까 4시까지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1분 이내로 짧게 해주시면 답이 어떻든 간에 한 15분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5분 정도가 손이 든 것 같은데, 그럼 여기 나이가 제일 많이 드신 것 같은 우리 오충남 의장님께서 해주시죠. 짧을수록 좋지? 예, 아주 짧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요거 잠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아니, 읽을 거랑 나중에 주고야 예. 요약해 무릅싸. 예, 저는 제주 혁신도시 발전연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충남입니다. 혁신도시라고 하면 지역 균형 발전과 미래 성장 거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맞지. 그런데 지금 그 토지가 분양이 되는데 업체들이 일로 오질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사님께서 혁신도시로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신시가지에 보면은 축협 하나로 마트가 있습니다. 네. 3층에 300평입니다. 네. 용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당한 거죠. 그러면 이것은 규제를 풀든가 용도를 바꾸든가 그 지역 주민들이 의견을 들어서 지사님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예, 그 옆에 분, 예. 이쪽 옆으로 해서 주시고요. 예. 다음은 뒤에서 하시죠. 예. 네, 감사합니다. 저는 20년째 공교롭게도 2006년부터 저도 시작을 했는데요. 그 작은 동호인 행사로 시작했다가 지금 국제적인 재즈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김성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단법인도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20년간 이 행사를 해오면서 저희들이 초청한 그 수준 높은 재즈 밴드들을 그 대중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 사비를 털어서 행사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한계에 부딪혔고, 아까 마지막에 그 말미에 나오기도 했고, 아까 해녀의 부엌 그 대표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새로운 컨텐츠를 개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민간들이 잘 알고 있는 컨텐츠에 관이 힘을 좀 실어주면 세계적인 행사를 만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행사 같은 경우에 전 세계에서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옵니다. 그 사람들이 5일에서 7일 정도 머물고요. 그 사람들이 쓰고 가는 돈이 4억에서 7억입니다. 일종의 특수 목적 관광객이죠. 그리고 저희는 밴드들을 5개 밴드를 초대해서 무료로 대중들을 위한 공연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와서 쓰는 돈들이 사회적으로 환수가 될 수 있는 구조이고, 여기에 관해서 조금 힘만 실어주신다면 몬트리올 재즈 페스티벌과 같은 행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행사를 하면서 관이랑 대화할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관은 하나의 투자자가 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성 있는 행사를 발굴하셔가지고 그거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인증자가 돼주시면 됩니다. 그거에 대한 데이터들을 저희들이 다 드릴 겁니다.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 행사가 어떤 성과를 냈고 이런 것들을 인증해 주시면 저희들이 기업 후원을 받든지 이러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증자가 돼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관이랑 연계돼서 사업을 할 때 담당자가 바뀌게 되면 행사의 방향성이 흐트러져요. 그러니까 민간이 어렵게 20년간 만들어온 중요한 행사가 쉽게 방향성을 잃고 어려움에 봉착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아까 로컬 컨텐츠라는 부분들을 좀 크게 보셔가지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습니다.